2013년 5월 27일 오전 2시 15분경 일본 이바라키현의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저희 남편이 죽어가요. 얼른 좀 와주세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해당 집 2층 침실에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누군가에 의해 칼로 왼쪽 가슴을 깊게 찔려 얼마 안 가 사망했어요. 사망한 피해자는 당시 38살이었던 오노사토 마사시 씨. 그리고 이런 비극을 신고한 사람은 그의 옆에서 자고 있었던 37살 아내였습니다. 아내 말로는 자다가 뭔가 자기 이름 부르는 것 같은 소리에 쓱 눈을 떠보니 옆에 남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생사를 오가고 있었다고. 아내에게는 부상이 없었지만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은 죽을 정도로 부상이 심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던 새벽 2시경, 이 늦은 시간에 이 집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우선 실내가 뭔가 뒤져진 흔적, 어질러진 게 없었어요.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강도에 의한 살인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이 범인은요, 금품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옆에 함께 자고 있던 아내 또한 노리지 않고 딱 이 오노사토 씨만 노렸어요. 왼쪽 가슴을 찌른 상처는요, 폐까지 도달할 정도로, 폐까지 찌를 정도로 엄청 깊었습니다. 이 외에도 가슴과 목 등을 여러 차례 칼로 상처내고 폭행을 하는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강도가 아닌 원한에 의한 살인인가? 추정했습니다. 당시 오노사토 씨의 가족은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둘 사이에 세 자녀들까지 해서 총 5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부부와 큰아들은 집 2층에서 이제 아들은 아들 방에서 부부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나머지 두 자녀는 집 근처 아내의 부모님 집에서, 그러니까 외할머니 집에 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는요, 방에서 급하게 나가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의 뒷모습을 봤다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사건 현장이 된 집 2층 침실에서부터 1층 현관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혈흔이 묻은 발자국이 발견됐어요. 이는 신발 자국이 아닌 양말 자국이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범행 후에 현관문을 통해 도주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범인은 어딜 통해 들어온 걸까? 우선 창문과 베란다 등 침입 경로가 될 것 같은 곳들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다 잠겨 있는 거예요. 딱 한 군데만 빼고 말이죠. 그곳은 현관문. 이 아내는요, 실제로 경찰한테 사실 현관문을 안 잠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안 잠갔냐? 자기 집 위치가 도둑이 들 정도로 번화가나 뭐 그러지도 않았고 이쪽에 뭐 사건 사고도 크게 없었다 보니 몇 번 열어놓고도 잤는데 별일 없었거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열어놨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노사토 씨의 집에서 약 150m 정도 떨어진 근처의 도로에 혈흔이 묻은 발자국이 또 발견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로 발견했냐면 앞서 그랬잖아요. 집안에서도 피 묻은 발자국이 나왔다고. 그런데 그게 신발 자국이 아닌 양말 자국이었다고. 도로에서 또 똑같은 피 묻은 양말 자국이 나온 거예요. 이게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 이놈이 그놈이구나. 이놈 신발을 벗고 이 집에 침입해 범행했고 그 후에 신발을 들고 양말만 신은 채 급하게 도주했구나. 경찰은 이 사건에 경찰견까지 투입시킵니다. 어떻게 어디로 도주했는지 도주 경로를 알아내려고. 하지만 이 경찰견이 냄새를 막 맡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범인의 냄새가 중간 지점에서 끊어졌어.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아, 냄새가 끊어진 이 부근에서 범인이 차를 타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크겠다. 이 사건의 수사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너무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목격자도 너무 없고 단서가 크게 없는 거예요. 진짜 경찰이 의지할 건 이 가족들의 증언뿐.
특히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용의자를 단숨에 좁혀갔습니다.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의심 가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했더니 사실 자기가 신고하거나 상담받거나 한 적은 없는데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렌탈 비디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아내. 거기서 함께 일하는 동료 한 명이 자기한테 계속 문자나 메일로 사귀자고 만나달라고, 실제 메일이나 문자에 사귀자고 막 요구하는 그런 문장들도 확인이 됐고요. 이에 대해서 아내가 나한텐 남편이 있다고 이러지 말라고 여러 번 거절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를 향한 스토커 짓 멈추지 않았죠. 이 아내에게 스토커 행위를 반복했던 남자는 당시 24살이었던 노무라 켄지. 바로 이 노무라를 막 캐기 시작합니다. 이 노무라는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어라, 노무라 이놈, 사건 발생하고 약 일주일 뒤인 6월 4일 날 자기 차를 중고차 매장에 팔았네. 그리곤 새 차로 바꿨네. 기가 막히게 사건 벌어지고 딱 일주일 뒤에 뭔가 구린 냄새가 난다. 경찰은 바로 이 노무라가 팔았다는 차 추적에 들어가고요. 그 차를 조사한 결과 차 안에서 피해자인 오노 사토 씨의 피로 추정되는 작은 혈흔을 발견합니다. 이거 빼박인데. 거기다 이 사건이 5월 27일 날 새벽 2시쯤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때 노무라는 전날인 5월 26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는요, 26일 저녁부터 해가 바뀐 27일 새벽 1시까지 일을 한 게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약 1시간 전에 퇴근했네. 그 후에 어디로 갔나? 오노 사토 집으로 가서 죽였다면 시간이 딱딱 맞는데 경찰이 이런 사실들을 막 내미니 자기가 뭐 얼마나 버티겠어요. 죄송합니다. 6월 6일 자백 바로 체포합니다. 노무라 말로는 그래요. 6년 전인 2007년 7월부터 렌탈 비디오 가게에서 오노 사토 씨의 아내와 직장 동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 이 아내는요, 낮에 근무했고요. 노무라는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러면 말이 직장 동료지 사실상 얼굴 보고 만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인수인계 할 때나 잠깐씩 보지. 그런데 한 번, 두 번 잠깐씩이라도 보다 보니 이 아내와 조금씩 친해졌고 말 좀 섞다 보니 괜찮은 여자 같아. 2012년 5월경부터 약 1년 전부터 마음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그는요, 오토 사토 씨의 아내와 만나기 위해 출근 시간을 앞당겨 오기도 했고요. 조금이라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더 지나니 더 나아가 사귀자고 기혼자인 오노 사토 씨의 아내한테 막 추파를. 당연히 아내는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거절했죠. 하지만 그의 집착은 여전했습니다. 아내는요, 나 남편 있는 여자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텐 남편이 있기 때문에 당신과 못 사귀어요. 저 유부녀예요. 라고 거절했는데 이 말이 노무라한테는 이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남편 때문에 너랑 사귈 수 없어. 남편만 없으면 당신과 사귈 수 있는데 남편이 있어서 당신과 못 사귀어요. 그래? 그럼 남편만 없어지면 당신 내 여자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사건 당일 집에서 과일칼을 들고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오노사토 집으로 돌진. 일면식 없는 오노사토 남편에게 칼을 갖다 꽂아버린 겁니다. 실제 노무라의 집 근처에서 살인 흉기, 과일칼도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교제를 거절당한 스토커가 스토커 대상의 남편을 죽인 무서운 사건으로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일본인들은요, 경악을 했어요. 법원이 스토킹에 의한 사건으로 그를 엄격히 처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1월 18일 첫 공판에서 노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자기가 죽인 건 맞다는 거예요. 인정한대요. 그런데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노 사토의 아내와 공모했다. 공모하다 못해 저 아내가 모든 걸 주도한 거다 라고 말을 싹 바꾼 겁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마의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까? 그럼 왜 처음에 혼자 한 거라고 한 거야? 이에 대해서 그는요, 아내를 사랑했으니까 감싸주고 싶었다고, 자기가 다 안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노 사토시의 아내에게 동정여린 그런 시선들이 다 쏠려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모라는 예상치 못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검찰 아내 측은요, 이 범인이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의 변호인 측은요, 아내가 주범이자 공범이 맞다는 증거들을 막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둘은 2012년 5월경부터 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이 메일에 대해서 노무라는 동료 이상의 관계, 연인 사이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아내의 말은 달라요. 그냥 간단히 친한 동료로서 문자, 메일을 주고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보시면 2012년 9월 둘이 영화관에 갔었네. 당연히 이에 대해서 노무라는 데이트를 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오노 사토시의 아내는요, 하도 맨날 사귀자고 막 메일이 계속 오고 하니까, 한 번만 만나 데이트해주면 그만 연락할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 나갔던 거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여자 노무라한테 향수도 선물해줬었네? 이건 왜 해준 거야? 이에 대해서 오노 사토시의 아내는요, 맨날 자기한테 와서 냄새 맡으면서 좋은 냄새 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향수를 아예 줘버리면 나한테 와서 냄새 맡고 이런 행동 안 할까 싶어 줬었다고. 거기다 노무라는요, 이것뿐만이 아니다, 도시락까지 직접 싸서 나한테 선물로 주기까지 했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녀는요, 네가 며칠 전부터 나 이틀 뒤에 생일이다, 그러니까 선물 달라, 선물 주면 스토킹 짓 안 하겠다 등등 엄청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아이 도시락 싸야 되니까 겸사겸사 그냥 해준 거였다. 여기까지도 좀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이 여자 2012년 11월 달에 2번이나 노무라 집에를 갔었네. 그냥 간 게 아닌 집에 들어가서 둘이 놀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이건 뭐 말 다 한 거 아닌가?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내는요, 난 그냥 스토킹을 그만하라고 설득하러 간 거였다 라고 답합니다. 모든 자신의 행동들은 스토킹 짓 그만하라고 한 행동들이었다. 여기서 노무라 변호사 측은요,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오노 사토시 아내분, 사건 약 한 달 전에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을 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실제 이 사건 터지고 나서 2천만엔 받으셨죠? 여기서 2천만엔 약 1억 정도 됩니다. 여튼 이 남편의 생명보험을 들고 한 달 만에 사건이 터졌고 남편 사망했어요. 이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보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녀는요, 와, 이거 남들이 들으면 저 진짜 보험살인한 줄 알겠네요. 그 보험이요, 수취인 저 아닙니다. 아이가 수취인이고요. 그것도 정기 예금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스토킹 짓 그만하게 하려고 따로 만나 데이트도 하고 향수 선물도 해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심지어 집까지, 그것도 2번이나 놀러가서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 스토킹 짓 그만하게 하려고, 그 얘기 하려고? 진짜 싫어했던 건 맞나? 그 스토킹 짓이 너무 싫었다면서 그럼 왜 경찰에 신고도 안 했던 거지? 당신 남편 사망보험금 노리고 노무라를 꼬드겨 남편 죽이게 만든 거 아니야. 그래놓고 파렴치하게 자기가 피해자인 양 연기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워? 자, 그리고 앞서 이 2명이 서로 교대 타임으로 일했던 비디오 가게, 그 점장의 증언도 새롭게 나오는데요.
이 점장 말, 노무라와 오노 사토시의 아내 굉장히 친해 보였다고. 자기는 둘이 사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라는 오노 사토시의 아내와 있었던 일화 중에 이 얘기도 합니다. 그의 아내는 분명 나한테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둘이 썸 타듯이 연애했다. 2012년 8월 정도에 그녀가 나한테 이때까진 널 일하는 동료로만 봤는데 언젠가부터 한 명의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 내가 좋아하던 여자가 이렇게 나한테 호감을 표시하니까 당연히 나는 더 빠져들었던 거다. 스토킹 짓으로 인한 살인 아니다.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저 여자가 주범이다. 실제 범행 며칠 전에 오노사토의 아내가 노무라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 오노사토가 자기가 조금만 승질나면 날 그렇게 때린다고, 미치겠다고, 힘들다고. 남편만 없어도 내가 너랑 새 시작을 하는 건데. 그리고 딱 범행 하루 전에 아내가 자기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죽이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어디 하나 불구로 만들어달라고. 내가 현관문을 열어둘 테니까 도둑이 든 것처럼 다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퇴근하자마자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이 말에 노무라가 진짜 퇴근 후에 그녀 집에 갔는데 정말 현관문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해달라는 거구나. 처음에 죽일 생각은 아니었대요. 딱 가서 그냥 어디 하나 마비시키거나 좀 그렇게 만들 생각이었는데 자고 있던 오노사토 씨가 잠에서 깨면서 놀래가지고 저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너무 놀란 자기가 칼을 들고 찌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죽어버렸다는 거죠. 노무라 말로는 이렇게 딱 죽인 후에 이 아내가 자기한테 도망가라고, 얼른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이 아내가 시킨 거다. 이런 노무라 측의 주장에 이 오노사토 씨의 아내는요, 정면으로 맞받아 쳤습니다. 집 현관문이 그날 열려 있었던 건 정말 우연이다. 원래 몇 번이나 열어놓고 자고 했었다. 또한 나는 사건 당일 혹은 전날 이 남자한테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자기는 노무라가 사건 당일 우리 집에 들어온지도 몰랐다. 더불어 검찰이 아내 측은 사건 당시 신고를 아내가 했잖아요. 신고 당시 아내 음성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이 음성 속의 아내는요, 몹시 긴박한 듯 놀란 상태라는 게 역력히 보였습니다. 거기다 주고받은 메일 내용 중에는 정확하게 네가 더 멋진 여자와 만났으면 좋겠어. 빨리 좋은 여자 찾아봐. 라고 말한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내 측은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오노사토 씨 아내와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스토킹 짓 하다가 살인까지 해놓고 지금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려고까지 하는 거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아내, 공범인 걸까? 아니면 피해자 중에 한 명인 걸까? 일본 재판장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검찰은 그에게 18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요, 16년을 때려요. 16년. 판사는 살인 의사를 서로 통해가지고 아내와 공범으로 죽인 거란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두 사람이 약간 불륜 사이였던 걸로 보인다. 아무래도 불륜 사이로 지내는 과정에서 이 아내가 먼저 노무라한테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에 노무라가 어떤 영향을 받아 제멋대로인 이런 범행을 한 것 같다 라고 법원 측은 본 거예요. 불륜 사이로 지내놓고 경찰한테 얘기할 때는 그 불륜을 쏙 빼고 자기가 온전히 스토킹을 당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칼을 직접적으로 찌른 노무라 처벌받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아내, 자기 말대로 온전히 스토킹을 당하다 남편까지 잃게 된 피해자인 걸까요? 만약 그녀의 말이 맞다면 남편까지 잃고 이런 상황에 마음고생까지 한 이 상처받은 이 아내의 마음은 누가 메워줘야 하는 걸까요? 반대로 이 아내가 공범이 맞다면, 둘이 불륜 사이가 맞았다면 이 도의를 저버린 이런 짓을 한 대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남편은 무슨 죄며 아이들은 또 무슨 죄야.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요, 노무라며 오노사토 아내며 이 사건을 다 떠나 어떠한 사건의 범인이 어떤 이상한 주장을 해버리면 누구나 피해자에서 용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남녀의 트러블은 당사자뿐만이 아닌 주위도 말려들어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아내의 말이 모두 맞는 걸까요? 이 살인마 노무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여기서 오늘 사건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